6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어 1단원 비유하는 표현에서 네 번째 시간이고요. 비유하는 표현을 생각하며 시 읽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앞서서 교과서를 준비해 주시고요. 40쪽을 펴주세요. 네, 그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봄비라는 시를 배워봤는데요. 봄비 내리는 소리를 교양하게 비유한 것처럼 무엇은 무엇이다, A는 B이다 로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땡땡법이에요. 이응으로 시작해요. 네, 정답은 은유법이죠. 은유법으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보여줬던 게 있었는데, 우리 엄마는 천사다, 내 마음은 호수요. 유명한 표현이죠. 어떤 시의 한 부분이에요. 시간은 금이다. 우리 엄마나 아빠가 그리고 선생님이 우리한테 많이 쓰는 비유하는 표현이죠. 내 동생은 코미디언이다. 내 동생이 좀 웃기면 내 동생 웃겨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비유하는 표현으로 내 동생은 코미디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교과서 40쪽을 보겠습니다. 풀잎과 바람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 시는 어떤 시일까요? 그림을 보니까 풀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 바람이 부는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줬고, 어떤 친구 둘이 손을 잡고 있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제목으로 봤을 때는 풀잎과 바람, 정말 풀잎과 바람에 대해서 쓴 걸까? 아니면 어떤 대상을 풀잎과 바람에 비유했을까? 우리 비유하는 표현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음원이 없어서 선생님이 직접 시를 읽어줄게요. 풀잎과 바람, 정완영. 나는 풀잎이 좋아. 풀잎 같은 친구 좋아. 바람하고 엉켰다가 풀 줄 아는 풀잎처럼. 해질 때 또 만나자고 손은 드는 친구 좋아. 나는 바람이 좋아. 바람 같은 친구 좋아. 풀잎하고 해졌다가 되찾아온 바람처럼. 만나면 얼싸안는 바람, 바람 같은 친구 좋아. 네, 잘 읽었죠? 여기 해질 때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해가 태양, 해가 질 때라면 아이인데 지금 어휘로 되어 있잖아요. 해질 때 또 만나자고, 지금 맥락을 보면 헤어질 때잖아요. 그러니까 헤어질 때를 줄여서 해지다. 헤어지다를 줄여서 해지다라고 표현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글자 수를 좀 맞추려고 한 것 같기도 해요. 바람하고 엉켰다가 해질 때 또 만나자고. 네,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네, 시를 잘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물음에 한번 답을 해볼까요? 풀잎 같은 친구가 좋다고 했죠. 그 까닭이 뭘까요? 그리고 바람 같은 친구가 좋다고 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네, 영상을 잠깐 멈추고 네, 작성해 보세요. 이 답은 어디서 찾으면 되냐면 이 시에 다 나와 있어요. 찾으면 됩니다. 네, 잘 찾아서 적어봤나요? 풀잎 같은 친구가 좋다고 한 까닭은 여기 나와 있죠. 바람하고 엉켰다가 풀 줄 아는 풀잎처럼 헤어질 때 또 만나자고 손을 드는 친구 모습 같기 때문에, 그런 친구 모습이 떠올라서 풀잎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풀잎 같은 친구가 좋다고 했고요. 바람 같은 친구가 좋다고 한 까닭은 뭘까요? 네, 여기 나와 있죠. 풀잎하고 헤어졌다가 되찾아온 바람처럼, 그러니까 헤어졌다 다시 바람이 찾아왔다 헤어졌다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만나면 얼싸하는 친구 같기 때문에, 바람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네, 그럼 풀잎과 바람을 읽고 질문을 만들어서 친구들과 묻고 답해 봅시다. 지금 교과서 42쪽을 펴면 돼요. 네, 그런데 여기 친구들하고 지금 온라인 수업 중이라 같이 할 수가 없으니까 선생님이 질문을 좀 만들어 봤어요.
네, 이 시를 읽고 무엇을 느꼈나요? 그 다음에 이 시를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친구가 생각났나요? 이 시를 읽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나요? 이 시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이 시는 몇 연 몇 행일까요? 여기서부터는 지금 내용이나 형식에 대한 질문이네요. 그리고 이 시의 운율이 느껴지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네, 총 6개의 질문인데요. 영상을 잠깐 멈추고 네, 한번 답을 찾아서 정리해 봅시다. 정리했나요?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답을 해봅시다. 이 시를 읽고 무엇을 느꼈나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친구의 소중함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내 친구 누구누구가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네. 그리고 이 시를 읽으면서 어떤 친구가 생각났나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성훈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성훈이가 정말 풀잎처럼 바람처럼 네, 만났다가 헤어지고 또 만나고 곧 또 만날 거예요. 네, 그렇게 떠올랐는데 여러분은 또 여러분 친구 뭐 있겠죠. 뭐 재석이도 있을 테고 뭐 홍철이도 있을 테고 네. 네, 이 시를 읽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나요? 네, 이 시에서 표현하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친구랑 다퉜다가 화해하는 모습, 그죠? 플립처럼 친구랑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모습, 바람처럼. 친구랑 헤어질 때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는 모습, 뭐 이런 장면이 떠오를 수 있고, 아니면 이 시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플리피랑 바람이 만나는 모습,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네, 잘 썼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용과 형식에 대한 질문도 답해 봅시다. 이 시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친구와의 우정? 친구와의 사랑? 그건 아닌가? 네. 우정과 비슷한 주제가 되겠죠? 이 시는 몇 연 몇 행일까요? 여기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앞에 시로 한번 가봅시다. 행이 뭐냐면, 우선 시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 줄 한 줄이 한 행이야. 1행, 2행, 3행, 4행, 5행, 6행. 6행까지 있는 시예요. 그럼 연은 뭘까요? 우리 어떤 글에서 문장으로 이루어진 어떤 글에서 어떤 생각의 한 그 덩어리, 단위를 문단이라고 하잖아요. 시에서는 그런 어떤 의미의 덩어리, 의미의 묶음, 같은 말을 하고 있는 묶음을 연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공간을 두어요. 그래서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가 1연, 이쪽이 2연. 자, 그럼 이 시는 몇 연 몇 행이야? 2연 6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2연 6행이라고 쓰면 맞겠죠? 자, 운율이 느껴지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지난 시간에 운율에 대해서 배웠는데 뭐 일정한 글자 수가 반복되거나 또 특정한 뭐 그 말이 계속 반복될 때 규칙성이 있을 때 우리 음악적인 리듬감을 느낄 수 있는 그게 운율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어떤 부분이니? 자, 아까 선생님이 읽어줬지만 뭐뭐뭐뭐 뭐뭐뭐뭐 이런 부분이 있었죠. 분립 같은 친구 좋아. 1, 2, 3, 4, 5, 6, 7, 8 풀 줄 아는 풀립처럼 네 글자 네 글자 손 흔드는 친구 좋아. 또 이 부분도 있네요. 바람 같은 친구 좋아. 되찾아온 바람처럼 바람 같은 친구 좋아. 뭐 이런 부분에서 운율을 느낄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이 다른 부분에서 리듬감을 느꼈다면 시에서 운율을 잘 느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서 잠깐 그 직유법이 쓰인 부분이 있어요. 직유법 기억나나요? 뭐뭐 같은, 뭐뭐처럼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어디 있어요? 풀립 같은 친구. 네. 풀립은 친구다. 이건 은유법이고 풀립 같은 친구. 네. 직유법이죠. 또 어디 있어요? 풀립처럼. 네. 풀립처럼. 바람 같은, 바람처럼. 자, 이렇게 친구를 풀립 같은 친구나 바람 같은 친구로 나타낸 것처럼 뭐뭐 같이, 뭐뭐처럼, 뭐뭐한 듯이
같은 말을 써서 두 대상을 직접 견주어 표현하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고요? 네, 직유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8번에서 풀잎과 바람에 나오는 비유하는 표현을 바꾸어 표현해 볼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의 일부분을 여러분의 표현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건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해서 선생님께 확인을 받아야 돼요. 사진을 찍어서 아니면 과제로 선생님께 제출해 주면 되는데요. 여기 비유하는 표현이 나와 있네요. 풀잎 같은 친구 좋아. 바람하고 엉켰다가 풀 줄 아는 풀잎처럼. 풀잎으로 비유를 하고요. 그 풀잎으로 비유한 이유를 여기 써줬네요. 왜 풀잎 같은 친구가 좋냐면 바람하고 엉켰다가 풀 줄 아는 풀잎처럼이라고 쓰여졌잖아요. 여기다가 풀잎 대신에 다른 걸 써주면 되는데 여기 오른쪽에 9번에서 조금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막연히 뭘로 비유하지? 풀잎 대신에 뭘 쓸까? 이렇게 비유하는 표현을 찾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서 그냥 친구는 어떤 의미인지 먼저 생각해 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친구는 소중하죠. 네. 그럼 소중한 게 뭐지? 맞아. 공기잖아. 공기 같은 친구 좋아. 언제나 내 옆에서 함께 해주는 공기처럼. 이렇게 공기처럼 친구가 항상 소중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공기라고 비유해야지.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요. 또 친구는 소중하기도 하지만 뭐 따뜻함도 느낄 수 있죠? 뭐 햇볕 같은 친구 좋아. 손난로 같은 친구 좋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뭐뭐뭐뭐 하기 때문에 해주는 햇볕 같은, 손난로 같은, 뭐 친구 좋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 친구는 참 편하죠. 편한 게 뭘까? 참 편한 게 뭐지?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또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면 재밌죠. 재미있다는 느낌을 어떤 표현으로 바꿀 수 있을까? 네, 조금씩 떠올려 보면 어떤 비유하는 표현을 써야 할지 머릿속에 좀 잘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과제 잘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궁금한 거는 담임 선생님께 직접 물어보도록 해주세요. 네, 수고 많았습니다.